우리 회사가 해당 의무를 이러한 관점에서 잘 지키고 있는 것을 볼 수 있겠느냐, 그리고 만에 하나 중대재해가 발생했을 때 해당 의무들에 대해서 우리가 충실히 이행한 것으로 인정받을 수 있겠느냐 라는 관점에서 한번 살펴보시면 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율촌 중대재해센터 이동현 노무사입니다. 중대재해처벌법이 시행된 지 지금 2년이 지났고 5인 미만 사업장을 제외한 전 사업장에 이제 전면 적용된 게 약 반년이 지났습니다. 이에 따라 중대재해처벌법 관련 판결도 8월 27일 날 선고된 거를 이제 최신 판결로 본다면 22건의 판결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러한 22건의 판결에 대해서 이제 법에서 요구하는 의무 중에 어떠한 것들이 쟁점이 되고 문제가 됐는지, 그리고 위반으로 판단이 되었는지 이런 것들을 살펴보고, 이 영상을 시청하시는 현업의 안전 실무자 분들께서 현재 우리 회사에서 관련 의무가 충실히 준수가 되고 있는지, 주요 체크 포인트는 무엇인지 이런 것들을 알아볼 수 있는 시간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중대재해가 발생한 경우에 형사처벌이 되는 구조를 살펴보면요, 그 중대산업재해가 발생한 이제 원인이 있겠죠. 그 원인은 이제 위험요인 제거가 실패된 원인이 되겠고요. 그리고 그 위험요인의 제거가 실패됐다는 거는 거기에 관련된 안전보건 조치가 미이행된 거고, 더 윗단으로는 그 조치와 관련되는 중대재해처벌법상의 안전보건 관리 체계 확보 의무가 미이행된 거겠죠. 따라서 이 중대재해처벌법에는 이러한 13가지의 안전보건 확보 의무를 정하고 있는데요. 이 22건의 판결에서 이 13가지 의무 중에 어떠한 의무들이 가장 빈번하게 문제가 되는지를 말씀드리면은, 시행령 3호에 있는 유해 위험 요인 확인 개선 절차 마련에 대한 의무가 첫 번째고요. 두 번째가 안전보건 관리 책임자 등의 업무 수행 평가 기준을 마련하고 평가를 관리하는 의무가 두 번째. 그리고 세 번째가 중대산업재해 대비 매뉴얼을 마련하는 의무. 이렇게 세 가지 의무가 가장 문제시 됐습니다. 그래서 이 의무들이 어떻게 문제되는지에 대해서 또 구체적으로 말씀을 드리기 전에, 중대재해처벌법에서는 이제 안전보건 확보 의무 이행을 주요 의무로 요구를 하고 있죠. 근데 여기서 중요한 것은 결국에는 회사에서 안전보건 관리 체계를 수립하여 이행하는 것이 가장 중요한 부분인데요. 해당 안전보건 관리 체계는 가장 중요한 원칙인 PDCA, Plan, Do, Check, Action 뭐 이렇게 불리기도 하는데요. 계획하고 실행하고 재점검하고 개선 조치하는 이러한 환류 체계를 의미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사업장에서 안전보건 확보 의무를 잘 준수하기 위해서는 이 13가지 의무에 대해서 각각의 계획 단계, 그리고 실행 단계, 점검 단계, 그다음에 점검 후 사후 조치 단계 별로 구분을 하셔서 각 단계별로 우리가 어떤 제도가 제대로 수립되어 있고 적법하고 적절하게 이행하고 있는지를 확인하실 필요가 있겠다. 이 점을 먼저 좀 말씀드리고 싶고요. 이제 설명드릴 중대재해 판결에서 문제되는 의무 관련된 것도 계획 단계에서 문제된 것들도 있고, 그 다음에 점검 단계에서 문제된 것들도 있고, 그 다음에 점검 후 사후 조치 단계에서 문제된 것들도 당연히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관점에서 한번 생각해 보시면 도움이 많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이 22건의 판결에서 가장 빈번하게 문제된 게 세 가지라고 말씀드렸는데요. 첫 번째로 유해 위험 요인에 관한, 그러니까 위험성 평가에 대한 이제 내용인데요. 구체적으로 어떠한 위반점이 있었는지를 보시면은, 절차가 마련되어 있지 않았다. 그리고 산업안전보건법상 위험성 평가 기준 등을 준수하지 않았다. 형식적으로 작성되어 있더라. 위험성 평가표 같은 것들이. 그리고 작업 계획서 자체가 작성되지 않았다. 그리고 반기 점검을 실시하지 않았다. 그리고 점검에 따른 조치가 이루어지지 않았다. 결함을 알고도 어떠한 조치가 이루어지지 않았다. 이러한 것들입니다. 다음으로 이제 안전보건 관리 책임자들에 대한 평가 의무와 관련된 건데요. 이것도 기준과 절차가 마련되어 있지 않았다. 그리고 해당 제도를 운영하는 것으로 볼 수가 없다. 어느 정도 절차는 마련되어 있지만 뭐 미흡한 부분이 있다라는 얘기겠죠. 반기 점검을 실시하지 않았다. 그러니까 기준이 있지만
평가 자체를 실시하지 않았다라는 거고요. 형식적으로 작성이 되었다. 그리고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않았다. 그래서 보시다시피 계획 단계에서 문제, 그리고 실행 단계에서 문제, 그 다음에 실행을 했더라도 그 결과 조치 단계에서의 문제, 이런 것들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마지막으로 중대산업재해 발생 또는 급박한 위험 시에 대응 매뉴얼을 둬야 되는 의무와 관련해서는 매뉴얼이 마련되어 있지 않았다. 그리고 해당 매뉴얼을 갖춘 것이라고 볼 수 없다. 그리고 반기 점검을 실시하지 않았다. 뭐 이러한 것들이 문제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위반점들을 보시고 과연 시청하시는 실무자분들께서 우리 회사가 해당 의무를 이러한 관점에서 잘 지키고 있는 것을 볼 수 있겠느냐. 그리고 만에 하나 우리 사업장에서 중대재해가 발생했을 때 해당 의무들에 대해서 우리가 충실히 이행한 것으로 인정받을 수 있겠느냐라는 관점에서 한번 살펴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럼 이 위반점을 바탕으로 해서 우리 사업장에서는 어떠한 주요 포인트를 가지고 해당 의무를 잘 준수해야겠느냐라는 관점에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로 유해 위험 요인의 확인 개선에 대한 점검 의무 관련해서인데요. 첫 번째로 위험성 평가 절차를 마련하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이 의무와 관련해서는 실시 규정이나 절차서가 법이나 아니면 지침이 있죠. 사업장 위험성 평가에 관한 지침에 부합하도록 작성이 되어 있는지가 가장 첫째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위험성 평가에서 중요한 평가의 대상이라든지 근로자가 참여하는 부분, 그리고 평가 기법이라든지 절차, 시기, 그리고 종사자에 대한 공유, 그리고 사후 조치에 대한 사항들이 명확히 규정에 기재되어 있어야 된다. 이러한 점을 확인해 보셔야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가장 또 많이 문제되는 게 절차서 같은 경우는 대부분 갖춰져 있습니다. 그런데 그러한 절차서라든지 아니면 절차서에 따른 위험성 평가의 의무 이행이 과연 우리 사업 또는 사업장 특성을 반영하고 있는 거냐, 이러한 부분을 잘 보셔야 됩니다. 이 부분은 그럼 어떻게 확인을 해야 되냐? 이 부분은 우리의 사업이나 작업의 특성을 반영해서 고위험 작업이 정의가 되어 있고 그러한 고위험 작업에 대해서는 특별한 관리 대책을 가지고 철저하게 이행을 하고 있다. 이러한 이행 부분이 가장 문제시 될 거고요. 그 이행에 대해서는 작업 허가제라든지 아니면 상주 관리한다든지 교육을 빈번하게 열심히 한다든지 TBM에 있어서 상시적으로 교육을 시킨다든지 뭐 여러 가지 활동이 있을 수 있겠죠. 그래서 이러한 작업, 사업의 특성을 반영한다는 것은 결국에는 위험성 평가를 형식적이 아닌 실질적으로 한다는 의미로 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실질성을 띠기 위해서는 결국에는 우리 사업장에서 발생한 재해 발생 사례라든지 아니면 우리 사업장은 아니지만 동종 업계에서 발생한 재해 사례라든지 아니면 뭐 종사자 의견 청취, 제한제도, 아차사고제도에서 수집된 어떤 사례라든지 그리고 TBM에서 뭐 발굴된 위험 요소라든지 이러한 종합적인 요소들이 위험성 평가에 반영이 되고 거기에 따라서 안전한 작업을 할 수 있게끔 하는 것이 어떻게 보면 이 위험성 평가에 있어서 실질적인 이행으로 판단을 받을 수 있는 가장 중요한 요소다. 이렇게 생각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로는 이제 결과 관리에 대한 부분입니다. 위험성 평가에 따라서 감소 대책을 세운 부분에 대해서는 개선 조치가 되어야겠죠. 근데 이 개선 조치 관련해서도 그 위험성 평가를 한 때에 대한 어떤 일시적인 개선 조치가 중요하겠지만 그것보다는 이제 지속적인 관리가 중요하다.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부분들이 그 해당 차수의 위험성 평가뿐만이 아니라 우리 일일 점검이라든지 정기적으로 점검하는 점검 일지에 해당 사항을 반영해서 지속적으로 관리할 수 있게끔 하는 체계를 갖추는 것이 중요하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고요. 우리가 내부적으로 위험성 평가를 하든 외부 안전 전문 업체로부터 이제 점검을 받는 경우가 있는데요. 그런 경우에 자주 발생하는 지적사항들이 있습니다. 그 지적사항들에 대해서는 별도로 관리를 반드시 하실 필요가 있겠다. 이 점은 제가 강조를 드린 이유가 22건의 판결 중에 이제 3건이 실형 선고가 나왔는데요. 이 실형 선고가 나온 건들을 자세히 보면 결국에는 계속적으로 뭔가 외부 점검이 됐든 내부 점검이 됐든 문제가 있다는 점이 계속적으로 인지할 수 있게끔 어떤 이벤트들이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대로 된 개선 조치를 하지 않았다라는 점이 반영이 돼서 이제 실형까지 받게 되는 문제가 있었기 때문에 이 부분은 좀 철저하게 관리하실 필요가 있겠습니다.
다음으로 이제 두 번째 의무 관련된 사항인데요. 이제 안전보건 관리 책임자 등의 충실한 업무 수행을 위한 평가 관리에 대한 부분입니다. 첫 번째로 평가 기준과 절차를 마련해야 된다라는 부분은 안전보건 관리 책임자라든지 안전보건 총괄 책임자, 관리 감독자에 대한 이제 법정 직무가 산업안전보건법상의 15조 그리고 16조 62조 및 시행령에 정해져 있습니다. 그래서 해당 법정 직무 등이 포괄될 수 있는 기준을 마련을 하셔야겠죠. 그리고 그 기준뿐만이 아니라 어떤 평가자, 그리고 평가 시기, 평가 결과에 대한 사후 조치는 어떻게 할 것이냐, 이러한 내용들을 종합적으로 담은 규정을 마련을 일단 하셔야 됩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이제 평가 이행에 대한 부분인데요. 개별 평가에 대한 이제 로우 데이터, 평가 항목별로 평가 결과를 이제 우수로 했다 또는 보통으로 했다라는 것에 대한 근거 자료는 반드시 갖추어 두셔야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이 평가 이행과 관련돼서 판결에서도 문제가 됐고 실무상으로 문제가 많이 되는 것들이 개별적인 평가가 아니고 현장 평가, 그러니까 사업장 단위 평가를 하고 이 평가를 했다라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근데 그것은 인정되지 않는다. 왜냐하면 이 관리 감독자 분들이 워낙 이제 인원수도 많다 보니까 현실상 개별적인 평가가 어려워서 사업장 단위로만 평가하는 경우가 있는데 그런 경우에는 해당 의무를 준수한 것으로 인정받을 수가 없습니다. 따라서 안전보건 관리 책임자, 총괄 책임자, 그리고 관리 감독자에 대한 개별 평가가 이루어져야 된다는 점, 이 점은 좀 유의를 하셔야 될 것 같고요. 또 하나 조금 누락이 있을 수가 있는 게 안전보건 관리 책임자랑 안전보건 총괄 책임자가 보통 동일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안전보건 관리 책임자에 대한 평가만 하는 경우도 있는데요. 근데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법정 직무가 안전보건 관리 책임자와 안전보건 총괄 책임자는 별도로 구분이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동일인이라 할지라도 안전보건 관리 책임자의 업무 그리고 안전보건 총괄 책임자의 업무는 모두 포함해서 평가가 이루어져야 된다. 이 점을 유의하실 필요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평가와 관련돼서는 가장 중요한 것이 결과 관리에 대한 부분입니다. 그래서 결과 관리와 관련해서는 평가 제도에 대해서 피평가자가 충분히 숙지할 수 있도록 평가 기준이라든지 방식이라든지 그리고 그 결과를 피드백하는 시간을 가져야 되고요. 그리고 특히나 미흡한 부분이 있었다라고 하면은 거기에 대한 사후 조치를 어떻게 했는지, 사후 조치를 이행을 하고 그 사후 조치를 어떻게 했는지에 대한 문서를 반드시 보관해 두실 필요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대해서 또 하나 가장 많이 여쭤보시는 것들이 평가를 한 후에 반드시 이 평가 결과가 인사고과에 반영이 되어야 되냐, 이러한 질문이 많으신데요. 그 반드시 반영돼야 되는 것은 아니다. 그러니까 법정 의무는 아니다. 인사고과에 반영이 되는 것이. 다만 평가라는 것은 인사고과에 일응 반영이 돼야 그게 실질적으로 평가가 되었다라고 볼 수 있는 부분이 있어서 인사고과에 반영하는 것이 바람직하긴 하다. 다만 현실상 저희가 인사고과까지 반영하는 것이 어렵다면 그 평가 결과에 대한 어떤 포상이라든지 아니면 뭐 경고조치라든지 아니면 시정조치 그리고 교육이라든지 이러한 대체 방안은 강구해서 이행하실 필요가 있겠다. 이렇게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마지막인 이제 세 번째 의무에 대한 부분입니다. 중대 산업재해 발생 및 발생할 급박한 위험에 대비해서 매뉴얼을 마련해야 되는 의무인데요. 이것도 이제 세 가지로 말씀드리면 일단은 매뉴얼을 마련을 하셔야겠죠. 그래서 이 매뉴얼에는 작업 중지, 근로자 대피, 그다음에 위험 요인 제거 등 대응 조치, 중대 산업재해가 발생했을 때 그 피해자에 대한 구호 조치, 그다음에 추가 피해 방지 조치 등 법정 사항들이 모두 포함이 돼야 됩니다. 그래서 해당 사항이 누락 없이 포함이 되었는지를 확인을 하실 필요가 있겠고요. 특히 요즘 강조되고 있는 작업 중지권, 근로자의 작업 중지권에 대한 권한을 명확히 규정해 놓으실 필요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반기 점검도 하셔야 되니까 반기 점검을 통해서 해당 매뉴얼을 계속적으로 업데이트 하실 필요가 있다라는 점이고요. 두 번째로는 이제 종사자 숙지입니다. 결국에는 이 의무의 가장 중요한 목적은 중대 산업재해가 발생하거나 또는 급박한 위험이 있을 때 종사자들이 해당 매뉴얼을 잘 숙지하고 있어서 중대재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거나 아니면 중대재해가 발생했더라도 그 피해가 확대되지 않도록 하는 게 이 의무의 목적입니다. 따라서 종사자가 충분히 숙지하게끔 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 그렇기 때문에 특히 사업장 중에서 작업이 이루어지는 장소에 이제 게시판도 있을 수 있고요. 여러 가지 우리 MSDS라든지 이런 걸 비치해 놓은 장소가 있잖아요. 거기에
해당 매뉴얼 또는 해당 매뉴얼의 요약본을 반드시 비치해 두셔서 이 비상사태에 그거를 얼른 보고 대응할 수 있게끔 비치해 두실 필요가 있겠다. 그게 중요하고요. 그 다음에 특히 평소 교육이라든지 TBM이라든지 뭐 이런 회의체 등에 있어서도 해당 매뉴얼의 내용에 대해서 계속적으로 전파하거나 교육함으로써 종사자가 해당 내용을 숙지할 수 있게끔 할 필요가 있겠다라는 점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제 방기 점검에 대한 부분입니다. 그래서 통상적으로 이러한 매뉴얼에 대한 방기 점검은 시나리오 훈련이 가장 실효적이기 때문에 시나리오 훈련으로 가름하고 있는데요. 이 시나리오 훈련 관련해서도 맨날 하던 훈련을 계속하는 것이 아니고 사업장 특성을 반영해서 화재라든지 아니면 폭발, 추락, 붕괴, 뭐 협착, 뭐 이런 여러 가지 사정을 감안을 해가지고 각각의 시나리오를 좀 구분해서 다양하게 하실 필요가 있겠다라는 점입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중대재해 판결 22건에서 나온 주요 의무, 위반점들을 바탕으로 관련 의무에 대해서 현장에서, 사업장에서 어떻게 이행해야 되는지 그 주요 포인트에 대해서 알아봤는데요. 이를 바탕으로 회사에서 관련 의무를 충실히 이행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재점검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럼 이것으로 오늘 강의는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